2020년도에 도서관에서 운영한 지역사회 대학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그리고 운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 성과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가 그 대학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를 추진 배경으로 뽑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 19년도에 그 1인 평균 독서량은 7.3권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인 09년에 비하면 3.5권 정도가 하락했고요. 이는 결국 우리의 그 인문학적 기반이 약해지는 추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의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학습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소통하고 토론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진보가 없다라는 그런 변화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 급변한 다양성 속에 성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평생 학습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라는 지역적 그런 한계로 어떤 문화 향유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대학 도서관의 그 지역사회 개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도서관은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또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학교의 관심과 지지 또 지원으로 시설 역시 이제 좋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도서관 직원들의 서비스를 넣어서 지금까지는 대학 구성원으로 그 이용자를 한정을 시켰다면 지역사회까지 그 이용자를 넓혀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로 도서관 직원들이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2020학년도에 2가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에 그 공모 선정을 하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신화 제주의 삶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이주민들도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이주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신화에 대한 그 독특한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신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토박이인 제주도 사람들도 설문대 할망 얘기해봐. 그러면 단편적이고 너무 일편화된 것밖에 알지 못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면 좋지 않겠는가 하여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사람들도 같이 포함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토요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인문학 하면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강연과 탐방으로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저희가 온라인 강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평가를 잠시 이제 해보면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탐방 대면을 조합한 적극적 진행이었고 그리고 20대와 70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여 가지고 제주 신화를 통해 제주 생활 양식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게 보시면 그 저희가 10회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경기대학교 그 김원선 교수님하고 또 이제 신동은 교수님 해서 제주 신화와 한국 신화를 비교하기도 했고요. 한국 신화와 세계 신화를 비교하는 강연도 있었고 탐방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애월 쪽 신당과 그리고 갑자기 대정 쪽의 그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조천권과 김영권을 통해서 우리의 본풀이 또는 그 조천의 기복 신앙이 그 근원을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그 본풀이를 통해서 그 우리 대학교의 허남춘 교수님께서 그 원천강 본풀이를 통해서 그 본풀이에 들어있는 우리 삶의 철학의 내용들을 알려주셨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문학 콘텐츠로서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김추한 교수님께서 강연도 해주셨었고, 또 전체적으로 강문종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그 신현우 교수님, 서울과학의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님이신데, 소설과 본풀이 속에 나타나는 서럽다라는 단어로 우리 제주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정말 소설처럼, 한 편의 문학 작품처럼 소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그 17명 정도 분이, 아니 15명 정도 분이 이 10회 강연을 했는데 7회 이상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제작까지 했는데 못 보여드리게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끌벅적 도서관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배우자, 만들자, 나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북토크는 제주 지역 목장사와 목축 문화를 가지고 저자가 이제 저자와 함께 탐방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역시 이제 11월 초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북토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류의 인문학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서 실제로 무령아리 오름으로 저희가 탐방을 나갔고요. 여기는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아까 기류의 인문학을 할 때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참여율이 조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그 정적인 이미지가 주고는 그런 것과 토요일 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가율이 좀 학생은 적었는데, 이 도서관에서 배우자 북토크는 그 10번의 강연들을 한 번씩을 참석해봤던 학생들이 입소문이 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게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만들자입니다. 이 만들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시범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유는 현재 우리가 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우리가 배우고 상상한 거, 굉장히 정적이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형상화하는가, 또 그런 형성화하는 장소로 과연 도서관이 부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범적인 내용으로 운영을 했고요. 만들자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가죽 공예품 만들기를 진행을 했고, 강사 선생님께서는 지역사회 그 하시는 분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중앙 디지털 도서관 1층 커뮤니티 홀에서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안절부절이었거든요. 사유는 그 1층 커뮤니티 홀에서 했는데, 그 가죽공예가 저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바느질을 하려면 구멍을 뚫고 막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망치질 소리가. 그래서 참가하는 학생들은 그 도서관 하면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는데, 오늘 괜찮대 해서 도서관에서 신나게 망치질을 막 해가지고 제가 하는 동안 막 3층까지 올라가서 이 소음이 어디까지 들리나,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다행히 환경이 좋다면 저희가 열람실은 중앙도서관에 있어서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디지털 도서관에서 남아서 책을 보는 학생들은 충분히 양해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할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좀 넘어간 시범적인 케이스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가능성은 있다.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하기 때문에, 다만 방음 시설은 꼭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독서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사실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로 독서 클럽을 하게 됐고요. 이 독서 클럽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류의 인문학과 도서관에서 배우자, 나누자를 통해서 책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 책들을 한번 읽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독서 활동 기록지를 각자에게 주고 짧은 독후감이든 활동 기록을 써보는 활동으로 쓰기와 연계시키고 싶어서 기획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11월에 그 코로나가 제주도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성과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별도의 밴드를 개설을 하였고요. 또 이번 주 주말에는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님이 굉장히 요즘 핫하신데 그분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하여서 원택트 강연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은 책들은 책 나눠 읽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연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왔었는데 없어서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뒷페이지에 1강, 2강도 있었고요. 기뢰인문학 10강까지 쭉 운영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해서 매회 피드백을 받고 다음 회차에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성과입니다. 제가 어떤 말로 추진 성과를 쓸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을 잠깐 적어봤습니다. 빨갛게 쓴 글씨만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만이 아닌 여러 도민분들과 함께 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타대학 학생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기 직접적인 체험을 아까 도서관에서 만들자 였던 것 같습니다. 체험을 대학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해보면 제가 추진 배경에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게 이제 필요한데 도서관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제주 신화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삶에 대해서 강연과 탐방을 통해서 직접 겪어보면서 제주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대에서 70대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고취를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북토크에서 무령아리 오름을 갔는데 굉장히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70대 어른들 가시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 20대 학생들이 70대 어른들하고 보폭도 맞춰주고 이제 뭐 짐도 뭐 옷이라도 하나 더 들어드리고 담소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또 그 70대 어르신들은 마치 자기 손녀, 손자처럼 예쁘게 생각해 주시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제주대학교는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치지 않고 내가 안 다니면 우리 부모님이 다녔거나 미래에 우리 형제 또는 자녀들이 다닐 지역 중심의 대학이고, 이런 대학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모두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개선 방안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에서 70대까지 이제 참가하도록 했었는데 실제로 10대들은 우리 대학의 주인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10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과, 운영 시기가 올해는 9월에서 12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상반기까지 앞당겨서 1년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그리고 이게 일회성 예산을 받을 때 한 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 제주대학교 도서관 하면 생각나는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도서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 뭐 전 도서관장님도 그렇고 현 도서관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특별히 계신 우리 도서관 직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제가 항상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전보다 훨씬 이게 지역사회에 접근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좀 더 그러니까 그 제주대학교의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뭐 이동식 도서관 개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좀 더 그 학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마을 사실은 계속 도시 중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독서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소외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소외 지역들에 더 많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이런 문화적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아무래도 토요일 날 하고 그러면 또 토요일 날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 또 같이 좀 동참해서 그들이 이미 했던 경험들 또 바탕으로 해서 후배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좀 확대 개편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면 저 사실 운영시기 문제인데요. 기획처 우리 부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계속 예산 배정 계획하고 평가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2020년 경우에 2학기에 거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상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성과 포럼에 나오셔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하시는 프로그램들은 아까처럼 지속적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자세하게 듣게 되어서 더 좋았습니다. 뭐 유퀴즈의 그 방송에 나온 강문종 교수도 강사로 참여하실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혹시 생각이 거기까지 다음 차년도 사업 기획하실 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이니까 책으로 시작해서 강의 방문 그 현장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하고 특히 그 기류의 인문학 코너에서는 이 좋은 강의들을 묶어서 책으로 나오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강사진이라면 충분히 그리고 또 신화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디서 볼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좋은 강의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서 내시는 것까지 출판부와 협업해서 하는 게 어떠실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 먼저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기류의 인문학은 그 10분 교수님들을 모셨었는데 강연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매품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 다만 그 강연집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제 만들다 보니까 활동 사진은 그 현장의 생생함은 담아있지 않았는데 차후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책만 보면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마치 교재 같고 그런데 현장 사진들이 좀 더 들어가면 역동성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적인 거에서 역동적인 것으로 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 그 프로그램들이 좀 단기적으로 일회성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배우자, 만들자, 나누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습에 있어서도 배우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와서 그걸 한 기수로 해서 좀 프로그램들이 한 친구가 오면 그걸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다시 찾고 싶은 게 사실은 도서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수나 어떤 같이 했던 협업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사합니다.